이혼 후 새 출발을 위해 풀옵션 투룸을 얻어 아파트를 구할 때까지 1년 정도 머물기로 했다. 처음 원룸에 이사하던 날 40대 중반의 주인 아줌마를 만났는데 세련된 외모와 당당한 태도가 나름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다. 내가 들어갈 202호는 방이 2개의 거실까지 있는 꽤 널찍한 투룸 구조였다. 나이 많은 아저씨가 혼자 월세 계약을 하고 들어오니 그녀는 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혼자 사세요? 무슨 일 하세요? 고향이 어디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도 나처럼 이혼한 지 3년이 되었고 올해 45살로 나보다 7살 많은 돌싱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주인 아줌마는 성격까지 좋아서 내가 혼자 산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더 챙겨주기 시작했다.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시작해 밑반찬도 직접 만들어 건네주며 살갑게 다가왔다. 처음엔 이런 그녀의 호의가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따뜻한 배려가 고마웠고 어느새 그녀가 내 삶의 일부가 되어갔다. 그 뒤로도 주말이면 혼자 사는 내게 이혼한 친구놈 하나가 매번 찾아와 술을 마시고는 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야, 너 혼자 사니 외롭지 않냐? 내가 괜찮은 여자 소개시켜 줄게라고 하더라. 내가 웃으며 너가 뭔 재주로 나한테 여자를 소개해 준다는 거냐? 며 비웃었지만 며칠 뒤 그 친구는 여자 꼬시러 가자며 기어이 나를 클럽으로 데리고 갔다. 친구야, 딱 하루만 내 말대로 해봐. 좋은 일 생길 테니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친구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클럽에 들어가자마자 양주와 안주로 테이블이 세팅되고 5분도 안 되어 웨이터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을 데리고 왔다. 여자는 내 옆자리에 앉았고 슬쩍 얼굴을 보는데 순간 놀라고 말았다. 처음엔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 눈이 마주치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바로 내가 이사온 원룸의 주인 아줌마였던 것이다. 이런 곳에서 만나니 당황스럽고 어색했지만 그녀는 먼저 다가와 웃으며 아저씨, 이왕 이렇게 만난 거 오늘 기분 좋게 한번 놀아봐요. 그녀는 웃으며 내게 가까이 다가왔고 살짝 취기가 오른 얼굴로 장난스레 나를 쳐다봤다. 처음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그리 가볍지 않았다. 내가 약간 망설이자 그녀는 바로 부드러운 말투로 나를 달래듯 말했다. 왜 그래요? 어차피 우리 둘 다 혼자잖아. 이왕 여기서 마주친 거 이런 기회가 또 있겠어요? 그러면서 슬쩍 내 팔을 툭 치며 덧붙였다. 클럽까지 온 거면 아저씨도 좀 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녀의 태도는 지나치게 대담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억지스럽지도 않았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고 이상하게도 거부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글쎄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마다할 이유가 없네요. 내가 말하자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즐겨요. 그녀는 그 말과 함께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 오늘만큼은 복잡한 생각 다 잊고 기분 좋게 놀아봐요. 사실 아저씨처럼 젊은 남자랑 이렇게 만난 것도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내가 아저씨 책임질게요. 그녀가 다소 도발적인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그 말에 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며 긴장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눈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내가 이사온 원룸의 주인 아줌마였고 이런 상황에서 마주하게 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터라 순간적으로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책임을 진다고요? 내가 살짝 당황한 듯 되묻자 그녀는 술 기운이 올라온 얼굴로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왜 부담스러워요? 아저씨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오늘만큼은 나한테 맡겨봐요.
그녀의 태도는 대담하면서도 자연스러웠다. 장난 같으면서도 진심이 느껴졌고 마치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다. 이미 술에 취해 있던 그녀는 계속 장난스럽게 나를 챙기고 그런 그녀의 행동이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가 클럽을 나와 2차로 한적한 바에 들어갔다.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는 그곳은 클럽의 시끄러움과는 달리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다. 우리는 각자 술을 한 잔씩 더 주문하고 테이블에 앉았다. 처음엔 다소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잔을 몇 번 기울이자 조금씩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다. 주인 아줌마는 묘하게 피곤해 보이는 듯했다. 그러다 갑자기 한숨을 내쉬며 내게 말했다. 아저씨, 요즘 혼자 사는 게 참 외롭네요. 아저씨도 제 마음 잘 알겠죠? 그녀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들어 올렸다. 그럼요. 나도 사실은 요즘 너무 힘드네요. 어디 맘 둘 곳이 없으니 사는 게 재미가 없네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슬쩍 미소 지었다. 맞아요. 혼자 사는 게 처음엔 자유로워서 좋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그 자유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집에 들어가도 말걸 사람이 없고 무슨 일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저도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점점 무감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랑 클럽이나 나와보는 거지. 별다른 기대 없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술을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말했다. 우리 서로 외롭잖아요. 뭐, 이왕 이렇게 만났으니 외로울 때만이라도 친구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특별한 관계는 아니어도 그냥 술친구 정도는 되어줄 수 있잖아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나도 그 말에 깊이 빠져들었다. 사실 혼자라는 것의 무게를 알고 있는 두 사람이었기에 그 제안은 더없이 현실적이고 따뜻하게 다가왔다. 그거 나쁘지 않네요. 그럼 우리 심심할 때 만나는 친구로 지내는 것도 좋죠. 부담도 없고 그냥 서로 도와주면서 지내는 거죠. 그녀는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좋아요. 그럼 친구로 지내보아요. 그날 밤 우린 서로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묘한 위로를 찾은 느낌이었다. 그저 서로의 외로움을 덜어줄 친구로서 시작했지만 그 순간부터 우린 더 이상 남이 아니게 되었다. 나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두 아이의 아빠로서 남부럽지 않게 살진 않지만 남에게 손 벌릴 일 없이 그럭저럭 먹고 사는 편이었다. 부모님 덕분에 신혼 초부터 아파트는 마련되어 있었기에 경제적으로는 크게 어려움도 없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행복한 날보다는 불행한 날이 더 많았다.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여자의 본성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 결혼 생활은 지금처럼 어긋나지 않았을 것이다. 내 불행의 근원은 바로 내 아내였다. 외모가 예쁘고 몸매가 좋은 아내는 남자를 너무 밝힌 나머지 결혼 후에도 참지 못하고 결국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 우린 연애 결혼을 했고 연년생으로 아이 2명을 낳았다. 그러나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아내가 여유를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내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머니 역시 젊은 시절 바람을 피워 이혼당했다는 소문도 얼핏 들은 적이 있다. 사실 아내는 대학 시절부터 군대 간 남자친구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운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남자친구의 친구와 그리고 같은 과 선배와 그렇게 세 번째로 바람난 사람이 바로 나였다. 아내는 매력적인 외모 덕에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심지어 나의 여자 후배조차 선배, 저 언니 진짜 심해요.
어떻게 같은 과에서 남친이 군대 간 사이에 2번이나 바람을 피워요? 라며 나에게 아내에 대한 경고를 했다. 당시 나는 절대 저런 여자와 사귀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술자리에서 단둘이 남게 된 후 그녀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겉모습과는 다르게 시원시원한 성격에 약한 척하며 내 앞에서 내숭을 떠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날 술김에 나는 그녀에게 너 남자친구 군대 보내고 바람 피우고 새 남친이 2번이나 바뀌었잖아. 그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솔직담백한 그녀 모습에 콩까지가 쉬어 결국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혼 초반 5년 정도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둘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내는 점점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밖으로 도는 일이 잦아졌다. 가끔 늦게 귀가하는 날도 있었고 밤에는 베란다에 나가서 몰래 통화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한 번은 아내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특정 시간대의 영상이 교묘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때부터 내 의심은 깊어졌고 불안은 커졌다. 결국 어느 날 아내가 애들을 재우고 나서 소주 한 잔을 하던 중 갑자기 울며 말했다. 오빠, 우리 이혼하자. 제발 나 좀 놔줘.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가 생겼고 그 남자가 이혼 후 자신과 살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내는 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그가 진심이라고 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는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다. 나는 그날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분노했다. 눈물까지 나면서 억울함에 치를 떨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이 나를 절망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혼했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결국 주인 여자와 2년 넘게 사귀어 왔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서로 결혼은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편안한 연애를 즐기기로 합의했었죠. 그녀는 나보다 나이가 많고 이혼의 경험도 있기에 저와 비슷한 마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혼한 전처보다 나이도 많고 외모도 딸리지만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이상하리만치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불안감 없이 그녀와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주에 발생했습니다. 평소처럼 데이트를 하던 중 그녀가 갑자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당연히 평생 너랑 함께 살지, 누구랑 살겠어?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진지하다고 하더군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연애 초반부터 우리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었고 중간중간에도 그 부분을 계속 확인하며 서로 동의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연애 시작할 때 결혼은 하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주변에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그녀에게도 그 사실을 다시 전했죠. 그러자 그녀는 크게 실망하며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물론 그녀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니 거절이 큰 상처가 되었을 거라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럴 거면 왜 2년이나 만났냐? 너는 사람을 가지고 논 거 아니냐? 내가 쉽게 결혼을 결정한 줄 아느냐며 5만 가지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명확하게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수차례 말해왔고 그녀도 동의했기에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분위기는 급격히 나빠졌고 그 후로 그녀는 연락이 없습니다.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우리는 서로 합의까지 봤던 사안인데 이제 와서 저를 탓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우리 관계는 끝나